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지문 공법은 끝없이 달립니다. 합격을 위해서 명작 공법은 합격이다. 1월 22일자 월요일 자료 한번 볼까요? 신고하면 허가. 제가 볼 때 건축법은 대수선 제대로 정리하고 건축 신고 대상만 제대로 정리하면 게임 끝납니다. 연면적이 200 미만 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시군구 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자 여기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시지역은 아니잖아요. 도시 외 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그러면 180 연면적이고 2층인 건물에 라고 하면 신고 대상 맞아요. 자 180인데 3층이다 그러면 틀리지. 3층 미만이니까. 3층 이상은 200제곱미터 이상은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허가를 받습니다. 203층 미만, 203층 미만, 도시 외 203층 미만은 신고하면 된다. 203층 미만이라고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도 얘하고 똑같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대수선도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질까요? 머릿속에 팍! 허가 받아서 공사 착수 안 하면 2년 내. 봐주세요. 1년 연장. 2+1. 신고는 1+1. 1년 내 착수. 자, 신고는 1+1. 자,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해 줄 수 있다. 건축 허가 받고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 건축 허가 취소는 필요적, 의무적 취소 사유. 하여야 한다. 봐주세요. 착수기간 1년 연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식에서 정말 잘 나온 내용들이죠. 모의고사 하면 매번 나옵니다. 자, 1월 23일자 화요일 대지 공개공지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조치하라. 조경을 하는 것은 대지가 200 이상인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해야 된다. 공개공지 이번 시험에 나온 거죠. 문종이, 문화재폐, 종교, 문종이, 그 다음에 판매시설, 판매, 그 다음에 운수, 터미널 같은 숙박시설, 판운수기, 문종이,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 중에 하나를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으로 지을 때는 공개공지 확보합니다. 단, 판매시설이라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가거라 제외. 그래서 문종이, 판운수기, 판매, 운수, 숙박, 운동이 아니고 운수, 터미널 같은 거. 업무시설 5천 이상.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설치하고,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인데 건폐율 노.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물 지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걸 20% 더 주겠노라. 이렇게 높이. 항상 신경 쓰세요. 공개공지를 조성을 하면 높이를 완화해준다. 20%. 용적률 높이를 완화한다. 건폐율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층은 정말 수천 번을 얘기합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피면 아래에 있고 그 바닥에서 지피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 자,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뺀다. 지하층은. 그 다음에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뺀다. 단순히 연면적은 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24일자요.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약하죠.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자, 바닥 면적. 여러분, 객관식 공부할 때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이라고 나가요. 캔티레버식 건축물 같은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벽 기둥에 그게 없어. 그러면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한 요 수평 투영한 요 면적이 바로 바닥 면적이 된다. 그냥 지붕 벽 기둥에 그게 없는 이라고 나오면
1m 후퇴한다람 알아놓으면 됩니다. 바닥 면적, 노대, 아파트 발코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의 접한 이 노대 이렇게 나오면 1.5m로 외워놓으세요.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건축은 노대에 뜨면 1.5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숫자를 바꾸니까. 필로티 그 밖에 유사한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 등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는 따라서 연면적, 용적률에 다 빼주겠다는 사실입니다. 필로티는 바닥 면적, 층수, 높이 전부 다 뺍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이런 건 정말 소리내서 좀 읽으셔야 돼요. 놀이터,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당연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는 법조문은 둘 필요가 없으니까. 자, 1월 25일 목요일자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어렵죠.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등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고 옥탑 등의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리내서 읽어 놓으셔야 돼요. 워낙 자주 나오죠.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용적률에 빼줘야 편안하게 설치할 거 아닙니까?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1월 26일 금요일 주택법 들어갑니다. 이제 또 주택법 7문제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면적 1호. 자, 호라는 것은 단독으로 지을 때죠. 1세대 공동주택 지을 때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합니다. 물론 개정 작업을 합니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이라고요? 300세대 미만, 300 미만.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말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지을 때는 전용 면적이 60 이하여야 하고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욕실, 보일러실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되고 60제곱미터 이상이면 3개까지 침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그 별개의 단지다.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 도시계 예정도로는 8m, 20 일반 8m, 도시계획 21 8도, 21 8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합니다. 20m 이상 너비의 일반 도로 지나간다. 8m 이상의 도로가 지나가면 별개 단지구나. 이렇게. 이게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자,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말한다라고. 증축을 위한 리모델은 사용검사나 사용 승인 떨어지고 15년 지나야 되고 세대별 전용 면적 30%까지 늘어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죠.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늘리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게 뭐라고 했나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주택법의 또 일부까지. 자, 우리 명작공법은 여러분, 명작공법은 합격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립니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고 메모하고 하늘도 무심치 않다면 여러분 합격시킵니다. 합격이 됩니다. 열공중을 보내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중단 없는 전진합니다. 여러분들의 35의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